네, 안녕하십니까. 시사당 양상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은 4시 3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분위기가 아주 엉망입니다. 물론 동시 만기 부담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마이너스 변동성 부담이 있다는 것을 현재 예상하고 나름 각오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낙폭이 상당히 깊었죠. 또 하필이면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안 좋았고요. 또 어제 터져나왔던 네이버, 카카오 등의 플랫폼 규제에 따른 부담, 뭐 이런 것 등이 좀 겹쳤습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특히 동시 만기하고 관련된 변동성 위험이 있었을 때 항상 지수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진행되는 방향으로 그 변동성이 당일날 또는 그 근처일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으로 현재 증폭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즉 지수가 낙폭이 심하고 분위기가 엉망인 것보다 실질적인 상황은 또는 실질적인 위험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고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면 내일 당장입니다. 상황이 크게 변할, 즉 현재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늦어도 다음 주 중, 아주 늦으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FOMC가 있습니다. 미국 공개시장위원회와 관련된 약간의 변동성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내일부터 아니면 다음 주 초, 아무리 늦어도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음부터는 다시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 따라 정상적인 강세장으로 복귀될 것이다 하는 그런 흐름은 뭐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같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 그동안 자, 우리한테는 상당히 애를 먹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SKC죠. SKC가 그래도 상승폭이 많이 장중에 깎여서 약간 김센 측면도 있었습니다만은 지수가 폭락했던 것에 비해서는 이 정도 약 4% 넘게 5% 가깝게 현재 상승세를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 거. 그 외에 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음봉 두 개 나온 저점 수준에서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OCI 같은 경우 현재 결국 플러스로 반전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안을 삼을 수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은 좀 불편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불안한 감도 느끼게 되는 것도 실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시장과 관련돼서는 그 전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은 시장을 점검할 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제가 잡은 주 테마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최근 여러 가지 테마 중에서도 수소 관련 테마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일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롯데 정밀화학, 그리고 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그런 종목들인데 제가 2차 전지하고는 어느 정도 중복되는 측면도 있고 또 확실성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가 보다 확실하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은 거의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테마를 놓친 감이 좀 있다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손 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소 관련 테마를 한번 우리가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 테마를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과 그리고 유망 종목, 후보 종목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추격해서 매수할 건 아니지만 만약에 기회가 되면 그 중에 일부 종목을 우리가 편입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준비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그동안 뜨겁게 화제에 올랐었던 우리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SKC입니다.
자, SKC에 대해서 결국에는 키움증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시설 투자가 지나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유한타증권의 분석을 현재 완전히 깔아뭉개는 듯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또 상통하는 그 내용이기도 하죠. 왜 그런지, 왜 자신감을 갖고 SKC를 계속 밀어붙일 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킴증권 리포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장기 정석 투자 종목들, 삼성전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SKC 등은 당연히 보이고요. 신규 단타 종목들 OCI, 하나마이크론, 또 MC넥스, 그리고 KH바텍은 매수할 기회가 됩니다. 이런 종목. 그리고 심지어 단타 테마로 해서 두 종목을 압축시켜 놓았던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나 또는 맥스트 같은 종목, 맥스트가 낙폭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 종목은 현재 있는 물량 정도는 그대로 가져가 줘야 된다 하는 거죠. 일단 그 정도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간밤에 미국 증시가 빠진 것에는 특별히 새로운 악재가 나온 것은 전혀 아니죠. 델타 변이 부담 때문에 지금 GDP 성장률이 좀 깎일 것이다라고 하는 일부 기관의 분석이 뭐 악재가 됐다고 하는데 특별한 악재는 아니죠. 그 전부터 있었던 악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별달리 쉬지 않고 많이 올라간 것에 따른 자율적인 기술적 조정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굳이 어떤 특정 이슈를 놓고 판단을 해보자면 다다음 주에 있는 FOMC에서 현재 미국 연준 위원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특히 인플레나 또 그와 연관된 테이퍼링 시기 및 금리 인상과 관련된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그 전부터 수없이 언급됐던 것이라 역시 흐름상 치명적인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된다, 변수가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가벼운 그런 변수 정도로만 일단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데 현재 약세가 증폭됐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대규모 비차익 쪽에 매물이 많이 쏟아진 것도 이제 그러한 현상의 일환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말씀드렸듯이 진행된 오늘 같은 날은 현재 장중 진행되는 방향으로 그 변동폭이 한껏 증폭됩니다. 좋을 때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나쁠 때는 상당히 나쁘게 과장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일반적인 케이스라는 것이죠.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각각의 상당한 편차, 펀더멘탈, 재료, 상황 등의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파란 색깔의 약세를 면치 못했다는 것이 그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지금 종목들 주가를 표시한 차트가 표가 나오는데요. 왼쪽 끝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SK케미칼이나 LG유플러스 등의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모두 파란 색깔이죠. 이런 경우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시장이 아주 나빴을 때 나오는 현상인데요. 오늘 트리플 위칭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 대한 외국인 및 기관들의 단기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하는 것, 겉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위협적이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니 걱정할 게 없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슈를 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소 동맹, 수소 기업체가 정식적으로 발족이 됐다는 거죠. 수소 동맹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상당합니다. SK그룹, 포스코그룹, 현대차그룹이 일단 먼저 현재 주동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외 효성, 코오롱 등등 뭐 롯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현재 H2 비즈니스 서밋에서 15개 그룹 총수가 모여서 수소 기업체, 기업 협의체가 출범, 사실은 수소 동맹이 체결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시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대된다는 거죠. 2050년까지 앞으로 30년 이내에 그 시장이 3천조 시장으로 크게 확대된다는 거고, 2025년까지 43조를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된다는 거고, 현대차도 비전 2040, 삼성은 비전 2030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기업의 역량을 투입해서 집결시켜서 발전시킨다는 그러한 포부를 표명했습니다만은, 현대차는 수소차죠. 수소차, 수소 연료전지 이쪽입니다. 그래서 비전 2040 수소차를 대중화시키겠다라고는 포부를 피력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 삼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3359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은 DXY 달러 인덱스인데 92.6으로 약간 올라갔습니다. 위안 시장에서 안전자산 추구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WT 원달러 환율이 장중 1170원 넘어갔다가 마감 현재 1169원 정도로 마감됐다는 건데, 약간 이 부분도 신경 쓰이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자, 내림차를 보이다가 어제부터 급등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현재 옆으로 약간 굵은 선에 수평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위에 있는 수평선은 직전 고점 1180원입니다. 1180원 이상 올라가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약간 이 부분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1180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미국 증시 안 좋고 몇 가지 악재적 상황이 중첩이 되면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럴 확률이 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경계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짚어드렸고요. 자, 일본 증시가 최근 급등을 했다가 오늘 약간 제동됐죠.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한테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일부터, 늦어도 다음 주 중 또는 아주 늦으면 추석 연휴 이후에 일본 증시가 제동됐으니까 그에 따라서 반사적인 이익을 우리 증시가 받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우리한테는 일단은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보면 일단 테이블 지워놓고요. 일단 자막을 지워놓고 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쌍끌이로 순매도인데 그 중에서도 기관의 매도가 상당합니다. 금융투자 매도가 9,400억 원이나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오늘 코드로플 미친 게 동시에 많기 때문에 단기 성향이 높은 금융투자가 대거 물량을 추리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투자가 아니고 다른 투신이나 또는 연기금에서 매도했다면 문제가 되죠. 하지만 금융투자에서 대거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그렇고, 또 외국인들 매도 3,200억 중에 대부분이 비차익 순매도죠. 비차익이 오늘 4,100억이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는 상당히 또 단기적인 그런 수급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모두 단기적인 매물이 출회된 것이니까 이것만으로도 현재 상황, 오늘 지수 폭락의 배경을 충분히 우리가 설명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 주제인 수소차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구경이나 좀 해보도록 하죠. 많은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약간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죠. 그냥 많이 올라간 것은 롯데정밀화학, 또 현재 상하프론테크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하프론테크, 효성 첨단 소재, 또 최근 상장한 일진 하이솔루스 최근에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그리고 현재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많이 올라갔죠. 코오롱 인더스트리 이런 종목들이 이제 크게 부상하고 있는
인기 종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배경이 있죠. 제가 이 부분은 약간 현재 후회가 됩니다. 반성을 좀 해야 될 것은 제가 수소차를 놓쳤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최근 현대차 2045년 수소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비전 2040을 통해서, 그리고 최근 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5개 그룹 총수들이 모여서 수소 협의체를 발족했다는 것도 또한 수소 테마를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한 배경으로 작동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와 관련된 정보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효성 첨단 소재, 일진 파우더 들어가고요. 일진 하이솔루스도 포함이 되고 유니드, 롯데 정밀화학, 상하 프론테크, 코오롱 인더스트리, 하나솔루션 들어가고요. 두산 퓨얼셀. 퓨얼셀이라고 하는 낱말 자체가 퓨얼, 연료죠. 셀은 전지입니다. 연료 전지를 뜻하는 것이고요. EM코리아, 에코플라스틱이랑 뭐 기타 등등 코오롱 플라스틱 등도 나오는데, 아마도 이것은 수소차가 활성화되면, 대중화되면 그에 따른 차량 부품 소재, 아마도 금속 소재보다는 플라스틱 소재가 많이 쓰일 것이다 하는 이유로 해서 이들 종목이 떴다는 건데, 근데 이들 종목은 절대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가가 가다가 급락한 것도 실적 부분이 의심스럽겠죠. 실적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주가가 싸다 보니까 단기적인 일반 개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어저께 상한가들을 오늘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하고는 그 패턴이 맞지 않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점에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일단 특징은 이런 겁니다. 실적보다는 당장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향후 한 2년, 최소한 3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수소차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 또는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BP, 손익분기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최소한 5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지금 당장은 실적으로 또는 어떤 성과로 그 답을 구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약간 늦춰봤던 것도 되는데요. 어쨌든 그것보다는 성장성 때문에 부각된다는 건데, 그 성장성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웬만하면 다 참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파트 몇 개를 한번 보시면, 일단 수소라고 한다면 수소 제조 쪽이 일단 제1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랬을 때 EM코리아, 롯데 정밀화학, 암모니아가 수소 제조의 원료가 된다고 해서 롯데 정밀화학의 극히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롯데 정밀화학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 그 특이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현재 차트가 바로 롯데 정밀화학의 차트입니다. 그 연료 전지와 관련돼서는 두산 퓨얼셀도 있고요. 아마 현대차도 직접 연료 전지와 관련돼서는 관여를 할 것으로 그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소는 상당히 고압, 취급하기 쉽지 않은 그런 기체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고압으로 압축을 해야 되고 저장을 해야 되고 이동할 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첨단 소재로 그 탱크나 또는 용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와 관련돼서 탄소 섬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주가가 엄청 비싸죠. 잠깐 효성 첨단 소재 보도록 하죠. 67만 원대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아직도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런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그런 수소 저장용 탱크죠. 그다음에 그 외에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데 있어서 수분 제어를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멤브레인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건 삼투압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국산화하는데 성공한 코오롱 인더스트리 잠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코오롱 인더스트리 많이 올라갔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그리고 유니드 같은 종목들, 유니드는 멤브레인 쪽은 아닌데요.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상하 프론테크인 것 같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자, 그리고 소재 쪽은 유니드, 탄소 포집력, 탄산 칼륨 쪽이다.
하는 거죠. 일단 그런 정도인데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주요 굴주의 대기업들이 웬만하면 다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현대차, 연료전지 및 연료전지차, 그리고 SK그룹이 눈에 띕니다. 얼마 전에 금년 3월 달인가 같습니다. SK그룹이 플러그 파워라고 하는 미국 업체를 인수한 바 있죠. 대표적인 수소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근으로 현재 SK ENS를 통해서 액화 수소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5천억을 투자를 했다고 하죠.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가장 최근에 미국의 모놀리스라고 하는 청정 수소 업체에 투자를 한 바도 있죠. 그룹 중에서 수소차와 관련돼서 가장 적극적인 업체는 현대차와 SK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효성, 두산, 한화, 롯데, 일진, 코오롱, 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철강 제조하는 데 있어서 그와 관련된 현재 수소를 부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생 수소와 관련돼서 포스코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건데 최근 들어 포스코의 주가도 나쁘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매수는 아닙니다. 일단 관망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유망하게 볼 수 있는 분야를 따진다면 앞에 얘기했던 효성 첨단 소재 비싸긴 하지만 이게 유망 후보 종목 제 1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일단 관찰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탄소 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소 섬유가 절대 필요한 특히 수소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특수한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튜브 트레일러라고 하는 특수한 차량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탄소 섬유라고 합니다.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효성 첨단 소재에서 이렇게 60만 원대인데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다음 유니드 탄소 칼륨 수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중요한 화학 물질이 탄소 칼륨이라고 합니다. 이 탄소 칼륨 글로벌 1위라고 하죠. 유니드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죠. 유니드 우리하고 친숙한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관심 있게 보실 종목이고요. 그 외에 상하 프론테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차형 멤브레인을 국산화시켰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상하 프론테크가 주가가 여기 있네요. 상하 프론테크 주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추세적으로 이 종목도 노려볼 만한 그런 대상이다 하는 거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은 롯데정밀화학인데 롯데정밀화학은 원래 일반 화학물 첨가제 업체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업황은 그렇게 전망이 밝거나 그런 건 아닌데 최근 들어 업황 자체가 아주 좋은 사이클을 맞이해서 금년 실적이 대단히 좋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PER이 좀 낮게 됐다는 건데 그것 말고요. 암모니아 부분이 좀 있거든요. 상당히 전체 사업 중에 극히 일부분인데 이 암모니아가 수소 생산하는 그런 재료로 쓰인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부각되고 있다 하는 건데요. 이거는 롯데 정밀화학이 아니죠. 그전 옛날 삼성 정밀화학이었습니다. 삼성에 있었을 때는 오히려 별 볼 일 없었는데 롯데에 들어와서 오히려 꽃을 피우는 듯한 느낌마저도 좀 들어서 황골 탈퇴의 어떤 변화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는 대상이기도 하고 어찌됐든 실적 대비로 봤을 때 현재 PER이 불과 10배가 안 됩니다. 오늘 많이 올라갔다 하지만 그래도 PER이 9배 정도밖에 안 돼서 수소와 관련된 종목 중에 밸류가 가장 낮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물론 수소 그 자체로만 본다고 했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전체 다른 사업까지 다 포함한 현재 밸류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쌉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라가면서 매수할 종목은 아니지만 한번 관심 있게 보실 대상 눌림목이 됐을 때 타이밍을 노려볼 후보 종목이 된다는 것에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의 주 종목 가장 관심이 되는 종목이기도 하죠. 바로 현재 그 SKC인데요. 그 전에 SKC는 누차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중복해서 설명하는 것을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키움에서 나온 리포트를 갖고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국내 3사라고 하면 뻔하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이 3사가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필요로 하는 동박입니다. 동박 수요 물량이 약 7만 톤 내지 8만 톤 정도 된다는 거죠. 지금 동박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딱 두 군데, 하나가 일진 머티리얼스, 그것도 하나가 SKC인데 각각 약 4만 톤 내지 5만 톤 합계해서 약 9만 톤 정도 내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만 보급하는 게 아니죠. 해외 기업에도 보급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도 상당히 태부족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30년 정도 되면 국내 수요가 지금 7만 톤 내지 8만 톤인데 거기에 10배 정도 수준이 되는 70만 톤 정도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수요량이 급증한다 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까지 SKC와 일진 머티리얼스가 엄청난 현재 설비 투자를 단행을 해서 그 캐파를 한껏 늘린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운 바 있죠. 그래서 SKC는 원래 20만 톤 정도로 했다가 최근 들어 25만 톤 정도로 늘렸고요. 일진 머티리얼스는 약 20만 톤 가까이 됩니다. 20만 톤은 아직 채 안 되고 합쳐서 대략적으로 40만 톤 약간 넘어가는 정도 수준인데 2025년도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70만 톤은 국내 수요만 70만 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내 수요만으로도 해외 시장만 따진다라고 했을 때 2030년까지의 전체 수요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양보다 거의 3배 정도 이상은 될 겁니다. 3배 내지 4배. 최소한 3배만 된다 하더라도 200만 톤 정도가 수요될 것인데 이 양사, 즉 SKC와 일진 머티리얼스가 2025년까지 잔뜩 현재 수요량을 늘려놓은 그런 목표치가 불과 40만 톤 정도 내외라는 것이죠. 이런 정도 갖고서는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쇼티지가 될 소지, 지금 공급 부족이 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선투자, 좀 현재 겉으로 봤을 때 무리하게 과잉 투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과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적했다는 건데,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의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그 유한타증권에서 현재 그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를 낮추면서 또 한 가지 더 지적했던 것이 이거죠. 2021년도까지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실적이 둔화될 것이니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는 식의 현재 그런 평가했었던 건데, 이 부분도 그 전에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이제 그 키움증권에서 현재 해명한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전체 영업이익 구조를 보게 되면 기존 POPG와 관련된 케미칼 부분 및 그리고 CMP 패드 등 전자 소재 쪽을 다 합치면 전체 영업이익 기여도가 무려 85%나 됩니다. 그리고 한뜻 장기 성장성과 관련된 그런 전망 기대를 한 몸에 얻고 있는 동박 부분의 영업이익 기여도는 15% 정도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 지난 2분기 동박 부분의 영업이익 규모는 186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영업이익 기여도가 불과 1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막 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은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은 절대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그리고 주 사업에서 나오는 영업이익 규모 워낙에 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주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케미칼 부분 및 전자 소재 쪽은 사이클릭 인더스트리입니다. 순환성 산업이라는 것이죠. 순환된다.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쁜 파동을 타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따라서 지금은 좋을 때이니만큼 내년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그 순환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감해질 것이라는 건데, 규모가 큰 만큼 그 감해지는 정도, 그 공백이 커집니다. 그것을 동박의 성장성으로 메꿔야 되는데 동박분이 아직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공백을 메꾸지 못한다는 것 뿐이거든요. 따라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약간 축소, 둔화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재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수준이죠. 현재 주종 원래의 주력인 POPG 등의 케미칼 사업과 전자소재 쪽에서 주업이 동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과정 속에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한 건데, 그것이 단점이다 얘기하는 것은 근시안적 판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시설 투자에 대한 비토도 또한 마찬가지고 말이죠. 따라서 유한타증권의 해석 능력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도대체 그런 분석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갈, 사실상 거의 엉터리 분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승자박으로 우리가 우리한테 그 뭡니까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객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 종목에 대해서는 눈 깜짝하지 마시고 계속 매우 부유하신다는 그 일념으로 밀고 나가시면 된다. 떨어진다 한들 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된다. 아마 뭐 결정적인 하자가 생긴다든가 하려면은 지금 당장 거의 없을 겁니다. 자신 있게 밀고 나가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밑에 자막을 쭉 보면 SK그룹 내 에너지 생태계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보면 미국 플로우 파워, 이게 조인트 벤처, 플로우 파워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다는 거네요. 플로우 파워를 인수한 게 아니고 수소 관련 업체입니다. 그리고 SK ANS가 또 건설, 또 SK 이노베이션 등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 사업 추진단을 또 발족한 바 있죠. 그런 것 등으로 또 현재 현대차, 또 포스코, 조선과 4자 수소 동맹을 또 따로 협의체, 전체 15개 그룹사 총수들끼리 협의체를 발족시킨 것 이전에 포스코, 효성, 현대차 더불어서 4자 수소 동맹까지 체결했다는 거죠. 그룹으로 봤을 때 SK그룹이 수소 에너지 생태계 관련돼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고, 자, 이 부분은 SKC한테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면 됐지 말이죠. 왜냐하면 이 동박 부분은 아마도 연료전지 전극 부분에도 아마 수요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확실치 않은 좀 더 스타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다분히 있거든요. 아직은 시장에 태동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박과 관련돼서는 별반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동박과 관련된 부분도 수소와 관련돼서 부각될 소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도 좋지만 향후의 상황은 더 좋아질 소지가 높고, 그리고 SKC가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양극재, 음극재, 기타 사업 부분에도 현재 진출을 한다는 것에서 또 한 축의 성장 동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도 또한 긍정적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점을 감안했을 때 SKC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초지일관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